어디서도 듣지 못한 설아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오늘은 어째? 나 이 뚝배기 이모가 들려줘도 될까나? 날 세우며 희한한 손님 하나가 꺼내놓고 간 얘긴데 그럼 어째 바로 질러본다잉? 한양의 성곽 너머로 달이 떠오르던 그 시절의 말이오. 신분의 높고 낮음이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던 그때 말이 왜다? 한 양반집 자제와 기생의 딸이 서로 눈 맞아가지고는 사랑을 하게 되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한양 북촌의 양반가 안채에서 한 젊은 선비 이도령이 머리를 싸맨 채로 고서를 읽고 있었소이다. 그때 나이 22, 과거를 앞두고 있던 이도령이었지요. 명문가의 자제로 얼굴도 반듯하고 마음씨도 고왔던 그였건만 글쎄 그에겐 아주 큰 근심 하나가 있었으니. 도련님, 진지 드실 시간이옵니다. 몸종 삼돌이가 문 밖에서 조심스레 말을 꺼냈소이다. 어머님 진지는 드셨느냐? 아직이옵니다. 대부인께서는 또 드시지 않겠다 하셔서. 순간 이도령의 얼굴이 어두워졌소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병석에 몸을 뉘인 지 벌써 3년째. 잘 먹지도 않고 약을 드셔도 차도가 없으니 효자인 이도령으로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었지요. 내가 가보겠다. 한편 한양 남쪽 마을에서는 춘향이라 불리는 18살 처녀가 살고 있었소이다. 기생 출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녀는 비록 미천한 신분이었으나 얼굴은 꽃보다 더 고왔고 마음씨는 비단보다도 부드러웠지요. 어머니의 뜻에 따라 기적에 오르지 않고 침선이를 배워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소이다. 춘향아, 오늘은 약재를 구하러 남산에 올라가 보려무나. 저 양반가 대부인의 그 병환에 좋을 만한 영지버섯을 찾을 겸 해서 말이지. 어머니 월매의 말에 춘향은 고개를 끄덕였어. 네, 어머니. 헌데 그 양반가 대부인께선 어찌도 그리 오래 편찮으실까요? 그러니까 말이다. 사연이 좀 많으신 게지. 남편이 억울하게 죽고 집안도 기울어지니 병세가 안 깊어진 것이 이상할 정도라는 거 아니냐. 그래도 그댁 도련님이 효심이 깊어서는 밤낮으로 정성을 다하긴 한다던데. 춘향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어. 양반가의 사연이야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녀 역시 효심이 지극했기에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소이다. 다음 날 남산 기슭에서 약초를 찾던 춘향은 뜻하지 않게 낯선 선비와 마주치게 되었소. 그 말로만 듣던 영지버섯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던 이도령이었지요. 아이고, 울퉁불퉁한 돌에 걸려 넘어지려던 춘향을 이도령이 얼떨결에 붙잡았소이다. 그리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더랬지요. 헌데 그 순간 누군가의 세상이 멈춘 듯한 것이었소. 괜찮으십니까? 이도령이었어. 바짝 긴장한 것이 염소가 집 찾아 우는 소리 마냥 있는 대로 떨려댔으니까 말이지. 네. 감사합니다. 헌데 춘향의 얼굴은 더 붉어지는 것이었어. 그리곤 고개를 숙여버리는 것이 고놈의 멈춘 세상도 춘향의 것이었던 것을. 그렇게 한참은 말이 없던 이도령이 춘향의 근처에 놓인 바구니를 보았소이다. 저 혹시 약초를 찾고 계셨나요? 네. 영지버섯을 찾고 있습니다. 병원 중이신 양반가 대부인을 위해서요. 이도령은 놀란 눈으로 춘향을 바라보았어. 아니 그럼 혹시 그 대부인이 북촌 이판서댁 부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이도령의 눈이 커졌소이다. 그분은 제 어머니십니다. 아니,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100년에 한 번 볼까 말까한 운명의 장난이었는지 이렇게 둘은 함께 영지버섯을 찾아 남산을 헤매기 시작했던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점차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가게 되는데 그날 이후 이도령과 춘향이는 어쩌다 마주친 인연을 핑계 삼아
종종 남산에서 함께 약초를 찾기 시작했소. 물론 이도령은 어머니의 약을 찾기 위해, 그리고 춘향은 어머니 월매가 필요로 하는 약재를 구하기 위해서였지요. 헌데 춘향 씨, 이 나물은 무엇인가요? 산속을 뒤지던 중에 이도령이 물었소이다. 도라지입니다요. 기침가래에 좋다 하지요. 이도령은 도라지보다 춘향의 미소가 더 눈에 들어왔어. 하지만 신분의 차이를 알기에 감히 말을 꺼낼 수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에 두 사람은 산속 작은 동굴로 몸을 피했소이다. 아이고, 옷이 다 젖어버렸네요. 춘향이 말했소. 그러자 이도령은 얼른 자신의 두루마기를 벗어 춘향에게 내밀었소. 이거라도 덮으시오. 아닙니다. 도련님께서 감기 들면 어쩌시려고. 이때 천둥 소리가 우르르 울려대는 것이었어. 이에 놀란 춘향이가 자신도 모르게 이도령의 품에 안겨버리니 아이고야, 죄송합니다요. 춘향이 황급히 물러났더랬지만 그 동굴은 너무 좁았던 터라 이도령의 심장 소리가 마구 들려대는 것이었어. 콩닥콩닥 콩닥콩닥. 이 소리를 춘향이도 들었는지 한참은 빨개진 얼굴을 마냥 만지작대고만 있었지요. 전 괜찮습니다. 이도령이 뒤늦게 말했건만 그도 이미 귀까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소이다. 이리하여 두 사람은 비가 그칠 때까지 그 동굴 속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 이도령은 어머니의 병환과 자신의 앞날에 대한 걱정을, 춘향이는 어머니 월매와의 생활을 이야기했소이다. 어머니를 위해 그리 정성을 다하시다니 도련님의 효심은 정말 감동적입니다요. 춘향이 진심을 담아 말을 이었어. 그러자 당신도 어머니를 위해 이렇게 약초를 구하러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 역시 진정한 효심이지요. 이에 두 사람의 다시 눈이 마주쳤어. 이번에는 더 깊고 오래오래. 그렇게 비가 그치고 두 사람은 각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소이다. 하지만 가슴속엔 이미 봄비에 젖은 씨앗이 싹트고 있었지요. 헌데 이도령 어머니의 병화는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것이었어. 춘향이 가져다 준 영지버섯으로 달인 약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긴 했지만은 근본적인 치료는 못된 것이었소이다. 도련님, 한양에서 제일 명망 높은 태의원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강원도 설악산에 자라는 천년 산삼만 있으면 대부인의 병은 씻은 듯이 나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집사가 말했소. 그러자 이도령이 그럼 내가 직접 설악산에 가봐야겠소. 헌데 이 소식을 들은 춘향이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는 것이었소이다. 설악산은 너무도 험중한 곳이라 호랑이도 나온다는 소문이 자자했으니까 말이오. 게다가 천년 산삼이라니 그걸 진짜 믿을 수 있는 걸까 싶었던 것이었지요. 이에 춘향은 이도령을 홀로 보낼 수가 없었소이다. 그래서 남산에서 약초를 모으던 날 그녀는 작정을 하고 이도령에게 말을 이었어. 도련님, 제가 산삼을 찾는 법을 아주 잘 압니다요. 제 어머니가 요것만큼은 확실히 가르쳐 주셨으니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요. 허나 이도령은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어. 그건 안 됩니다. 어찌 그 먼 길을 그것도 처자의 몸으로. 도련님의 어머님을 위한 것이라면 제 어머니도 분명 허락하실 겁니다. 게다가 춘향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어. 제가 없으면 도련님은 절대 산삼을 찾지 못하실 거예요. 이도령은 한숨을 내쉬었어. 그 말이 아주 틀린 말도 아니었으니. 사실 이도령은 약초에 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었어. 이리하여 두 사람은 그 설악산에 함께 떠나기로 결정을 했소이다. 하지만 중간에 문제가 생겼어. 이도령의 집안에선 그가 과거를 준비하는 중이었으니 어디 먼 곳으로 떠나는 건 반대를 한 것이었지요. 특히 이웃집 양반인 홍판서는 자신의 딸 홍연희를 이도령과 혼인시키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던 마당이었는데 이도령이 그 기생집 딸과 떠난다는 소문을 듣고는 아주 크게 분노한 것이었어. 아니, 이도령이 어딜 감히?
그런 천한 계집과 함께 어딜 떠난다고? 거 당장 잡아들여 가두어야 할 것이오. 홍판서가 핏대를 세우며 외쳐댔어. 이를 어찌 알았는지 춘향의 어머니 월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었지. 아이고 춘향아.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어찌 양반집 도련님과 어울릴 생각을 했다드냐. 그 자체가 죄가 되는 세상임을 몰랐단 말이드냐. 그것도 단둘이 멀리 떠난다니. 하지만 이들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어. 이도령은 어머니를 위해, 춘향은 글쎄 이도령을 위해서였을까? 아님 이도령의 어머니를 위해서였을까? 하긴 둘 다이긴 했을 것이 왜다. 어찌됐든 이들은 결국 몰래 한양을 빠져나왔다오. 한밤중에 남대문을 통과할 때 이도령은 춘향이의 손을 꼭 잡았지. 걱정 마시오. 우린 반드시 산삼을 찾아내고 돌아올 테니. 춘향은 고개를 끄덕였소이다. 그녀의 맘속엔 이미 이도령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더랬지만 그 너무나 높은 신분의 벽에 뭘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었지요. 그저 이 여정이 끝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소이다. 어느덧 며칠 밤을 지나 한 설악산 깊은 골짜기로 발을 들인 두 사람이었소. 그리고는 설악산에 들어온 지 5일 내내 산삼을 찾아 헤매이고 있었지요. 도련님, 지팡이 조심하십시오. 그 풀에는 독이 있습니다. 지팡이에 독이 묻을까 재빨리 이도령의 지팡이를 받아드는 춘향이었소. 춘향 씨는 정말 약초에 대해 많이 알고 있군요. 어머니께서 전부 가르쳐 주셨지요. 제 어머니가 기생이시지만 약초에 대한 지식이 엄청 풍부하시답니다. 이때였어. 갑자기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한 줄기 빗방울을 내리쏟았소이다. 산속 날씨는 아주 변덕이 심했더랬지요. 이제 비를 막 퍼부을 듯 싶습니다. 저기 저쪽에 동굴로 몸을 피하시지요. 춘향이 말했소. 이에 동굴 안으로 들어간 두 사람은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를 들으며 다정히 돌 위에 앉았소이다. 그러자 춘향이가 곧 보따리에서 도시락을 꺼내들었소. 도련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어제 산나물로 좀 싸본 것입니다. 이도령은 춘향이가 준비한 도시락을 받아들고 감동했소이다. 정말 고맙소이다. 춘향 씨가 없었으면 난 벌써 굶어 죽었을 거요. 이에 웃음을 터뜨리는 춘향이었어. 헌데 그 순간 동굴 안쪽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어. 아니, 이 소린. 호랑이? 춘향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소이다. 그러자 이도령은 곧 춘향이를 자신의 몸 뒤로 숨기는 것이었지요. 헌데 아니나 다를까. 그 동굴의 시커먼 안쪽에서 글쎄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걸어 나오는 게 아니겠소? 이에 두 사람은 꼼짝없이 갇혀버린 것이었지요. 도련님, 춘향이가 이도령의 옷자락을 붙잡았어. 그러자 이도령은 잠시 주춤하더니만은 있는 용기를 다 내어 호랑이를 노려보았소이다. 그러니 갑자기 호랑이가 그 자리에 앉아버리는 것이 아니겠소. 그러더니만 제 앞발을 들어 핥기 시작하는데 호랑이가 발을 좀 다친 것 같은데요? 춘향이 조심스레 말했소이다. 허나 이도령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오. 그래도 위험합니다. 이 말에 춘향도 잠시 머뭇거렸건만은 자신의 보따리에서 약초 하나를 꺼내드는 것이었어. 이 약초가 저런 상처에는 잘 들을 텐데 말입니다. 호랑이도 어째 알아볼지 모르는 것을. 그걸 어찌 아십니까? 춘향은 미소를 지었어. 제 어머니가 알려주셨어요. 동물도 약초의 효능을 잘 알고 있다고요. 춘향은 조심스럽게 호랑이한테 다가가기 시작했소이다. 그리고는 약초를 내밀자 처음엔 으르렁거리던 호랑이가 글쎄 그 악초 냄새를 킁킁거리며 맡더니만은 춘향의 손에서 그 약초를 받아먹는 것이었어. 이 모습에 이도령은 그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소이다. 정말 신기하군요. 그 순간
호랑이가 몸을 획 하고 돌리더니 동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 그리고는 뭔가를 물고 나오는데 도련님, 저걸 보세요. 춘향이가 소리쳤소이다. 호랑이가 물고 온 것은 다름 아닌 그 산삼이었으니까 말이오. 그것도 뿌리가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아주 제대로 묵은 듯한 귀한 산삼인 것이었어. 헌데 춘향이의 눈으로 더 자세히 보니 아니 이것이 웬 기적인가? 호랑이가 가져나온 것은 글쎄 그 눈 씻고 찾아도 나오질 않던 그 천년 묵은 산삼인 것이었어. 이에 춘향이는 납주고 엎드려서는 호랑이에게 절을 하는 것이었소이다. 고맙습니다, 산신령님. 고맙습니다, 호랑이님. 그녀를 따라 이도령도 함께 절을 했소. 그러자 호랑이는 마치 이해한 듯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나더니만 다시 어슬렁어슬렁 동굴 안쪽으로 사라지는 것이었소이다. 이내 빗소리가 잦아들자 두 사람은 그 산삼을 품에 안고 동굴을 빠져나왔소. 이제 어머님을 살리실 수 있겠나이다. 춘향이가 말을 이었소. 그러자 이도령은 눈에선 아주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었다. 내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도련님의 어머님이 건강해지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요. 그러자 이도령은 눈물을 닦아낸 뒤에 그동안 참았던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었어. 춘향 씨, 사실 저는 이때였어. 갑자기 숲에서 웬 사람들이 나타나더니만 거기 섰거라. 네가 이도령이 맞느냐? 바로 홍판서가 보낸 포졸들이었소이다. 이에 그들은 이도령과 춘향이를 체포하여 한양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었었어. 이 천한 계집이 양반집 도령을 꿰어내 함께 도망을 쳤으니 이는 큰 죄라 할 수 있소이다. 자, 당장 이 자들을 잡아묶어라. 포졸 중 두목으로 보이는 자가 명령했소이다. 그러자 이도령은 곧 춘향을 감싸 안는 것이었어. 아니 돼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은 오해란 말이외다. 우린 오직 내 어머니의 병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지만 포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소. 그들은 그저 이도령과 춘향을 강제로 끌고 갔소이다. 이런 걸 바로 운명의 장난이라 했던가. 천신만고 끝에 산삼을 구했으나 이젠 이 두 사람 앞에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어찌됐든 결국 한양으로 끌려온 이도령과 춘향은 각각 다른 곳에 갇혔소이다. 이도령은 집안에 연금되었고 춘향은 관아의 감옥에 갇힌 것이었어. 이도령, 자네 어찌 그리도 어리석은가? 천한 기생의 딸과 도망을 치다니. 홍판서가 호통을 쳤어. 그러자 저는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머니의 병환을 고치기 위해 산삼을 구하러 갔을 뿐입니다. 춘향은 약초에 대한 지식으로 저를 도왔고 덕분에 산삼을 찾아내었소이다. 허튼 소리! 어찌 그런 귀한 산삼을 그 천한 것과 자네가 찾아냈단 말인가? 그러자 순간 자신의 품속에서 산삼을 꺼내놓는 이도령이었어. 모두가 숨을 죽인 채로 그것을 바라보고 나자 누군가가 정말 천년 묵은 산삼이라며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아니 그럼 이것이 진짜 산삼이란 말인가? 홍판서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 하지만 이도령은 그저 단호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었지요. 이 산삼으로 어머니의 병을 치료할 것이니 춘향이를 풀어주십시오. 그녀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결국 그 산삼은 효과가 있었소이다. 이도령의 어머니는 며칠 만에 눈을 떴고 한 달이 지나자 몸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된 것이었어. 아들아, 네가 이 산삼을 구해왔다니 어찌된 일이었느냐? 대체 어디서 구한 것이요? 어머니의 물음에 이도령은 춘향이와의 모든 모험을 이야기했소이다. 그러자 어머니는 깊이 생각에 잠긴 채로 말을 잇는 것이었어. 그 아이를 만나보고 싶구나. 순간 이도령은 놀랐소이다. 어머니, 그녀는 지금 관아에 갇혀 있사옵니다. 그럼 당장 나와 같이 가자꾸나. 내 말이라면 곧바로 풀어줄 것이다. 과연 이도령의 어머니 말씀대로 춘향이는 곧장 풀려날 수가 있었소이다. 그리고 그녀가 이도령의 집을 찾아왔을 때
이도령은 눈물을 쏟아내었어. 춘향 씨, 정말 미안하오. 춘향이도 눈시울을 붉혔어이다. 전 괜찮습니다. 도련님의 어머님은 어떠신가요? 같이 들어가 보시지요. 춘향이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이도령의 어머니가 춘향이를 유심히 바라보는 것이었어. 네가 춘향이냐? 예, 대부인. 춘향은 공손히 절을 올렸어. 그러자 대부인은 곧장 춘향이의 손을 잡았소이다. 내 아들과 함께 고생했다지? 정말 고맙다. 춘향이는 고개를 내저었어.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그러자 대부인이 묻는 것이었어. 그럼 네 어머니는 누구시든가? 춘향이는 잠시 망설였어. 월매라고 하옵니다. 그 순간 대부인의 눈이 커졌소이다. 월매? 아니 그럼 혹시 20년 전 저기 저 남원에서 살던 월매? 춘향은 깜짝 놀랐어.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젊은 시절에 남원에 계셨다고 들었습니다요. 대부인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소이다. 하늘이시여, 어찌 이런 인연이? 놀랍게도 춘향의 어머니 월매는 20년 전 이도령의 아버지를 구한 은인인 것이었어. 이도령의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쓴 채로 유배를 가 있던 도중 그에게 보복하려던 자로부터 그를 숨겨주어 도움을 준 것이었지요. 그 사실을 안 대부인은 월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었소이다. 그런데 어찌 알고 계신 겁니까? 춘향이 물었어. 대부인은 솔직한 미소를 보이며 답을 이어했지요. 너의 이름을 들었을 때부터 나한테 없던 기억이 되살아났단다. 네 어머니가 널 낳기도 전에 딸 이름은 춘향이라 지을 거라며 입버릇처럼 말했었거든. 그리고 네 얼굴이 네 아버지를 빼다 박았더구나. 순간 춘향은 깜짝 놀랐소이다. 그녀는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버지요? 대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어. 그렇다네. 네 아버지는 본래 양반집 자제셨단다. 월매와 사랑에 빠졌지만 신분의 벽을 넘지는 못한 것이었지. 하지만 그는 죽을 때까지 월매를 잊지 않았단다. 춘향의 눈에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 그녀는 자신이 기생의 딸만이 아닌 양반의 핏줄이란 사실을 이제야 처음 알아버린 것이었으니 이도령은 춘향의 손을 꼭 잡았소이다. 춘향 씨, 그날 밤 춘향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월매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 월매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는 한참을 묵묵히 앉아있다 마침내 입을 열었소이다. 춘향아, 이제는 너한테 모든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월매는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 춘향에게 건넸소. 그 안에는 낡은 편지와 비단 조각 그리고 한 장의 초상화가 들어있었어. 이분이 네 아버지시란다. 이름은 김생원, 경상도 안동 김씨 가문의 선비였지. 초상화 속의 남자는 춘향을 닮은 눈매를 가지고 있었어. 춘향은 떨리는 손으로 그 초상화를 어루만졌소이다. 어머니, 어찌 이런 비밀을? 월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 그분을 처음 만난 건 내가 18대였다. 남원의 기생이었던 나는 그분의 글씨에 반해 글을 배우고 싶다 청했었지. 그렇게 시작이 된 인연이었건만 그것이 어느새 사랑으로 변할 줄은. 월매는 젊은 시절 양반 김생원과 깊은 사랑에 빠졌었지만 신분의 벽에 가로막힌 슬픈 사연을 하나둘 들려주었소이다. 김생원은 월매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으나 가문의 반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었지요. 그러던 중 월매가 춘향이를 잉태했고 김생원은 그 사실을 알고 기뻐했지만 그의 부모님은 김생원을 급히 다른 양반집 딸과 혼인을 시켜버렸단 것이었어. 하지만 그분은 끝내 나를 잊지 못했다. 그리고 이도령의 아버지를 도운 건 그분이 부탁했기 때문이었단다. 두 분은 과거 시험의 동기였거든. 춘향은 깜짝 놀랐어.
그럼 그분은 지금 10년 전 세상을 떠나셨다. 너한테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긴 하고 싶지 않았지만 월매는 한숨을 내쉬었어. 이젠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다음 날 이도령이 춘향의 집을 찾아왔소이다. 그의 얼굴엔 결연한 기색이 가득 차올라 있는 것이었지요. 춘향 씨, 어제 어머님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소이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요. 춘향은 가슴이 두근거렸어. 대체 무슨 결심이신지. 이도령은 춘향이의 손을 꼭 잡았어. 저는 신분이나 세간의 시선 따위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소이다. 제가 춘향 씨를 사랑하는 이 마음처럼 말이오. 춘향의 눈에 눈물이 맺혔소이다. 도련님, 이젠 도련님이라 부르지 마시오. 제 이름은 이몽룡입니다. 그냥 몽룡이라 불러주세요. 춘향은 수줍게 미소 지었어. 몽룡 씨, 이몽룡은 춘향에게 정식으로 청혼했소이다. 춘향 씨, 저와 함께 평생을 같이 하시겠습니까? 춘향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 네, 몽룡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앞엔 여전히 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었어. 홍 판서는 이몽룡과 자신의 딸 홍연의 혼사를 포기하지 않았고 이몽룡의 집안 어른들도 기생의 딸과의 혼인은 반대했소이다. 이몽룡은 과감한 결단을 내렸어. 그는 과거 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것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기회였어. 어머님, 제가 과거에 급제하면 춘향과의 혼인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몽룡이 어머니께 간청했소이다. 대부인은 아들의 결연한 눈빛을 보곤 깊은 생각에 잠겼소.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월매에게 도움을 받았던 일, 그리고 월매와 김생원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것을. 그래, 네가 과거에 급제만 한다면 내가 직접 나서 모든 걸 해결하마. 과거 시험날, 한양은 온통 긴장감으로 가득 찼소이다. 전국의 수많은 선비들이 자신의 운명을 내걸고 시험장으로 모여들었어. 이몽룡은 춘향에게서 받은 비단 손수건을 품에 넣은 채 시험장에 들어갔소. 춘향은 그날 하루 종일 기도했소이다. 남산에 올라 하늘을 향해, 그리고 산신령님께, 그리고 자신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자신 아버지의 영혼에게 간절히 비는 것이었소. 아버지, 하늘에서 절 보고 계시다면 몽룡을 도와주세요. 몇 일 후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어. 그 순간 이몽룡의 이름이 장원급제자로 불려졌소이다. 이에 온 한양이 들썩였지요. 홍 판서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딸과 이몽룡의 혼사를 포기했소. 임금님께서 직접 이몽룡을 불러 상을 내리기에 이르렀는데 이때 이몽룡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혼인 의사를 임금님께 아뢰는 것이었소. 신은 김생원 대감의 따님과 혼례를 올리고자 하옵니다. 임금은 고개를 갸웃했어. 김생원. 아니,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그 김생원 말이냐? 그렇사옵니다. 그의 유일한 핏줄인 그 딸 말이옵니다. 임금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 김생원은 생전에 문장이 뛰어나 임금 자신의 총애를 받던 신하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따님은 어디에 있느냐? 이몽룡은 고개를 들었어. 그 월매라는 기생의 딸로 자라사옵니다. 이름은 춘향이라 하온데. 궁중이 술렁였어. 임금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는 다시 입을 열었어. 나도 김생원의 충정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핏줄이라면 내가 직접 관례에 따라 양반의 신분을 하사하마. 그리고 너희의 혼인을 축복하노라. 이렇게 춘향은 임금의 특별 명령으로 양반의 신분을 얻게 되었으면 물론이요, 그녀의 진짜 아버지인 김생원의 성을 따라 김춘향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소. 월매 역시 딸의 신분 상승으로 기생 신분에서 벗어나 양반 가문의 과부로 인정받게 되었소이다. 이몽룡과 춘향의 혼례는 한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혼례로 기억되었소. 이몽룡의 어머니 대부인은 춘향을 친딸처럼 아꼈고 월매는 마침내 자신의 딸이 당당하게 행복을 찾는 모습을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소이다. 혼례를 마친 후 이몽룡은 임금의 명에 따라 암행어사가 되어
지방의 부정을 살피러 떠나게 되었소. 춘향은 남편을 보내며 말을 이었지요. 부디 백성들의 아픔을 살피고 오시오. 저는 여기서 어머님을 모시며 당신을 기다리겠사옵니다. 이몽룡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소. 내가 돌아오면 우리가 산삼을 찾았던 그 산으로 다시 가볼까요? 이번엔 호랑이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러 말이외다. 춘향은 미소를 지었어. 네, 그때는 호랑이에게 우리의 아이를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신분의 벽을 넘어 진정한 사랑을 이룬 이몽룡과 춘향의 이야기는 조선 한양 곳곳에 전해졌소이다.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닌 효심과 의리 그리고 용기에 관한 진정한 사랑 이야기로 말이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결혼한 지 정확히 1년 후 춘향이가 쌍둥이를 낳았다는 것이 외다. 아들과 딸, 그 아이들은 각각 아버지 이몽룡과 어머니 춘향을 닮아 아주 총명하고 아름다웠다 하지요. 그리고 어느 보름달이 밝은 밤, 그들 가족이 설악산에 다시 찾아갔을 때 멀리서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 마치 축복의 인사를 전하는 것처럼. 한양의 달빛 아래 이처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또 있을까? 신분의 벽을 넘어 효심으로 시작된 만남이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진 이 이야기를 바로 조선시대 한양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몽룡과 춘향의 진정한 춘향전이라 전한다오. 그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시니 어떠셨는지요? 때로는 운명이 우리를 시험한다지만 진실된 마음과 효심 그리고 용기가 있다면 그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 있단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소. 그럼 오늘 밤 달빛을 바라보며 이 옛 이야기를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떠실지. 그럼 안녕히 주무시고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요. 그러면서 모두 행복의 나라로 뚝딱. 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